안녕하세요.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슈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83년생 조재욱 씨, 이게 다 집값 때문이야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집값 부동산 또 문제예요. 오늘 동엽 씨 없는데 동엽 씨는 이 부동산 또 진짜 동엽 씨 부동산 그 공부했다는 그 모습이 참 눈물겹더라고요. 여러분도 느꼈어요? 지금 없으니까 우리 뒷담 화나 좀 합시다. 네. 동엽 씨 이걸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떤 마음에서 지금 윤양은 하하고 이 한숨을 쉬는 거예요.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공부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네요. 공부는 열심히 하셨는데 네. 저는 약간 부동산 방송 보는 기분이었어요. 그렇죠. 부동산 방송 그대로예요. 부동산 방송 열심히 봤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들은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들은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 생각은 없고 그냥 대세가 뭔지 그걸 전달해 주는 게 자기 생각은 없고 대세가 없다는 걸 전달해 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본인이 사면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면 어쩌나. 그래서 확실하게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는 걸 확신하기 전까지는 자기는 결정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정답과 같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는데 정작 그 정답은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저도 3년 전, 5년 전 이때 그 선대인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집을 사는 것과 전세 1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그게 2배가 돼 있고 어떤 데는 3배가 돼 있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아니 지금 사루 선생이 지금 그때 집 사가지고 지금 강남에 20억대 아파트 주인이 돼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하고 앉아가지고 지금 이 방송 하겠어요? 네. 너무 잘 선택을 한 것 같네요, 제가. 그렇죠. 그렇게라도 자기를 위로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안 그러면 거의 진짜 칼 들고 노죠. 집사람이 늘 그러거든요. 왜 내 말을 안 듣고 그때 샀지 왜 안 샀냐고 늘 그렇죠. 그러시거든요. 부인한테 그러세요. 그때 해가지고 내가 20억 부자 되면 부인이 바뀔 수도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도현이 마음도 이해가 가거든요. 왜냐면 로맨 매뉴얼 성향이시니까 절대 그렇죠. 이제 어떤 실패나 이런 거에 대해 불안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증폭되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그 행동이 이해되는데 그렇다고 로맨이니까 로맨의 감으로 진로 이렇게는 조금 할 수 없죠. 없잖아요. 그럴 그래도 때 힘들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집을 샀을 때 집이 떨어질 거냐 오를 거냐 그 생각 없이 내가 지금 집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필요하면 사고 필요하지 않으면 떨어지면 할 수 없고 약간 이런 그렇죠. 마인드로. 아니 우리가 살찌는 거 무서워가지고 먹을 걸 안 먹으면 왜 살아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 이부망천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이렇게 그런 표현을 써서 아주 비판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지금 집을 안 사면 서울에서 밀려나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에 집을 사시는 분도 많거든요. 글쎄요. 그런 어떤 외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으로 자기가 결정을 하면 항상 이 사회에서 사는 거는 불안해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상황의 압력 때문에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 기사는 대체 뭔 내용이에요?
기사는 어떤 83년생 대한민국 남성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이제 네. 기사가 나오는데 짧게 요약을 하면은 네. 어떤 자기 독백식으로 이제 쭉 이제 83년생에서 83년생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짧게 몇 문장만 말씀드리면은 나는 결혼 생각 추호도 없었어. 혼자 살면 외로울 것 같아서 결혼은 해야지 싶었어. 뭐 이런 식으로 결혼에 대한 어떤 이제 통념적인 생각들과 결혼 생각 추호도 없었어. 혼자 살면 외로울 것 같아서 결혼해야지 싶어. 지금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 친한 친구들 7명이 카톡 단톡방에 있는데 유부남과 미혼남이 섞여 있거든. 그 단톡방은 조용해. 그 중에서 애기가 있는 친구들만 따로 방을 모아 파서 결국에는 지금 자기 결혼 네. 안 하고 있는 핑계가 집값이 올라서 그러게요. 지금 집값 마련에 힘드니까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 말은 심지어, 뭐냐면 이분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여자친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없다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 여자친구가 없는데 헤어졌다고. 그러니까 남들한테 나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러면 상당히 본인이 창피하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살래. 그럼 아무도 여자친구 있느냐 없냐 묻지조차 않아요. 근데 이 기사에서 결혼과 출산율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다 집값 때문이라고 봐. 집값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와 갈등이 풀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돈만 벌기만 하면 내 인생이 다 풀려 라고 믿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어떤 외부 하는 요인이 거죠. 바뀌어야지만 내가 잘 그렇죠. 내가 살아진다.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결혼하는 사람이 집값 핑계를 대는 거는 진짜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을 못하니까 집값 핑계를 대야지 지가 들떡 팔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30대 남성을 대변한다는 듯이 돈은 없는데 결혼해야겠고 이게 우리의 실종이라고 그런 입장을 대변하시듯이 그거는 그 얘기하더라고요. 기사를 쓴 기자가 지 마음을 마치 이런 걸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내가 저 기사는 진짜 이 기사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런 기사가 근데 왜 나오는 거죠? 매 기자는 매일같이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발로 열심히 뛰어가지고 취재를 하려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야 되고 소위 말해서 야마가 잡혀야 되는데 야마는 안 잡히지. 가장 좋은 거는 저런 소설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자친구가 있어서 결혼을 고민한 사람들도 보면 여자친구가 꼭 강남이어야 돼, 어디여야 돼, 또는 전세 아파트는 꼭 살아야 돼. 그게 없으니까 난 결혼 못해.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있죠. 그런 여자하고는 진짜 결혼하지 말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아니 실제로 그래요. 결혼을 하려는데 나는 당신하고 같이 살면 단칸방이라 좋아라고 할 때는 분명히 결혼할 마음도 있고 서로 사랑한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 이러이러한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결혼해 라고 하는 거는 그건 조건형이거든요. 그 조건형이라는 거는 나하고 결혼하는 건 그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하겠고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조건이 변화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물려줘 라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혼은 다 생계형으로 변신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반품으로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자기 여자친구 없다는 거를 대놓고 얘기를 못하고 그냥 집값이 올라서 그렇죠. 내가 결혼을 그렇죠. 못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요. 자기 집이 있기만 하면 여자가 줄 쓸 거라고 생각을 오잉. 하는 분이에요. 왜 윤양 안 그래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아, 이분이 그래요? 심지어는 뭐 만약에 집값을 이렇게 여자하고 반반씩 하면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거 괜찮은데 이런 생각도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고 막 그러게요. 그렇게까지 근데 생각을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원룸에라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은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면 바로 20평대 아파트라도 뭐 전세든 월세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결혼이 그만큼 뭐랄까 절실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남녀가 만나서 같이 지내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고 중요한 모멘텀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별 관계없이 남녀가 항상 만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우리를 집어넣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회의 변화에 의해서 결혼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특히 사실은 남녀가 서로 만나서 같이 산다나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거는 엄청 중요한, 마치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 먹는 거 중요한 욕망을 충족하는 건데, 그게 별로 결혼을 해야지만 그게 어느 정도 안정제가 된다라는 그 상황이 아닌 상황으로 바뀌었을 때 결혼이 중요한 이슈는 아니게 되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전혀 사람들이 고려를 안 해요. 하긴 저도 제가 결혼할 때 시작을 원룸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 이사를 해서 또 학교 학생으로 다닐 때도 원룸에서 살았는데, 지금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그때보다 뭐 더 행복하다거나, 그때 원룸에 살 때 신혼이었는데 뭐 불행했다거나 그런 건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회에서는 꼭 집이 있어야지만 내가 안전한 결혼을 할 수 있고, 그럼 결혼을 해서 집이 있어야만 또 애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기자들이 이제 계속 그거를 부추기는 하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떤 분 이런 멘트 있어요. 진짜 20, 30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시네라고 하는데, 이 20, 30대라는 건 어떤 20, 30대인지를 저는 항상 묻고 싶어요. 지금 20, 30대를 대표하는 생각이나 그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진짜 핀포인트 할 수 있겠어요? 하나로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20, 30대라고 하는 거는 진짜 서로 상반되는 생각을 가지는, 완전히 좌파 우파로 나눠지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그렇게 구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적어도 5개, 10개 이상으로 분파되는 형태가 20대의 심리의 각기 다른 패턴이고 30대의 심리의 각기 다른 패턴이고, 일관된 20, 30대 생각을 이야기할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20, 30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이런 이분이 이야기가 얘기하는 무슨 소리지? 20, 30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시네라는 말은 매스컴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뭐 방금 이 기사처럼 뭐 집값 때문이야라고 그렇죠, 핑계를 그렇죠. 대거나 그런 대표적인 특성이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근데 거예요. 그런 게 예전에 88만 원 세대 이런 것서부터 해서 똑같아요. 시작해서 계속 어떤 특정 세대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계속하고, 그걸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이분도 보면 복지가 그걸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그렇죠. 거고. 그게 이제 사약하는 사람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듯 하면서 결국에는 국가 책임, 정부 책임으로 돌리고, 그리고 권력을 잡는 하나의 아젠다로 만들어내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인데, 그 수법을 이미 20년 동안 이 나라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걸 다른 학문 분야도 아니고 사회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해서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문제를 마치 사회의 책임으로 끊임없이 돌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심리적인 측면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뚜렷이 인식하고 자기의 심리 독립을 이루어야지만 자기 삶을 사는 거지, 국가가 정부가 해줄 걸 기대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개인의 책임이란 말이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너무하잖아, 뭐 사회가 잘못됐는데 그러면 개인이 희생을 당해야 된다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할 때마다 내 이야기가 그렇게 들렸으면 그럼 네 책임은 없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네가 찌질하게 사는 건 네 책임이야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이분들 약간은 여기도 나왔는데 60, 70년대 생이랑 조건이 다르다. 약간 이런 생각은 뿌리 있게. 그리고 70년대 날로 먹었대. 예, 세상 날로 먹은 60, 70년대 날로 안 먹었어요. 이게 세대마다 이런 거 하는 게, 저희도 92년 이러면 그 97년 IMF 세대 이렇게 붙여가지고 우리만 불행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많거든요. 누구나 자기가 좀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고 특별한 인생의 경험을 했다고 믿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다른 세대는 그 세대 나름대로 이 어렵던 특별한 세대를 경험했어요. 이 다른 세대든 타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자기만 특별하다고 주장할 때는 그거는 진짜 꼴값자는 짓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 20대, 30대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저는 대학에 있을 때 20대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지 문제를 정부가, 사회가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할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잘 세뇌되고 노예 심리를 저렇게 뚜렷하게 가졌냐. 연세대학교 좀 들어오면 애가 똑똑하다고 이야기할 텐데 어쩌면 더
보수적인 노예적인 본인은 노예 주인이 아니라 아주 충실한 노예가 되려고 저렇게 잘 준비가 됐나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실제 정부에서도 정책을 필 때 저출산이나 결혼을 독려하기 위해서 신혼부부 전용 주택이라든지 특정 아파트를 분양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복지라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아파트가 있어야 결혼을 하는구나. 이렇게 아주 믿어지지 않을까요? 봐요. 이 서울대 간판 엘리트 코스로 뭐 월급쟁이나 밑바닥 생활 맛을 못 봐서 그렇대요. 사로 선생. 사로 선생 서울대 나왔나?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세상 참 쉽죠. 이런 소리를 하는 거는 참 이분이 얼마나 자기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분인가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거죠. 진짜 이 20대에는 사실 누구든지 간에 뭐 아주 탄탄대로로 살았던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뭐 부모가 형편이 좀 돼서 대학을 보내준다 하더라도 뭐 우리 때는 모두 다 어렵게 살았으니까 뭐 할 말이 없다고 그러지만은 지금도 어렵게 사시는 분은 어렵게 살고 그렇지 않은 분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진짜 누구나 자기가 겪고 어려운 거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기본 심리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가 어려운 거를 왜 어려운가 또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건 좋지. 내가 어려운데 니는 뭘 알아? 네가 새우 맛을 알아? 그래 난 랍스터 맛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건 아니죠. 하긴 제가 IMF 세대 어쩌고 해도 사실 60, 70년대 보릿고개 뭐 쌀이 부족한 그런 거는 전혀 경험 못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가 굶는 일이 없는데 그 세대보다 자기들이 더 힘들다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거보다는 이 댓글 다신 분이 지금 30대로서 결혼을 앞두고 고민해봤나요? 라고 질문하는데 당연히 해봤죠. 니만 결혼했냐? 우리 다 결혼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어때요? 이 선생 30대로서 결혼 앞두고 고민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조금 하고 있어요. 조금 하고 있어요? 조금 하면 안 되죠. 그 집이 없으면 애 낳기 힘든데 사실은 처음에 우리 첫째가 나왔을 때 나 진짜 월세 살 형편도 안 됐는데 그냥 무작정 첫째 데리고 참 서울에 왔을 때 허망하더구만요. 허망하더군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어디 가서 살아야 될 건가 하니까 언제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도 이 우리 본가는 멀리 있으니까 처가의 빌부터 일단 빌부터 무조건 처가의 빌부터 그래가지고 방 하나 그거 하고 그러면서 빌 붙으면서 이제 언제 쫓겨날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방 찾아야죠 뭐. 이제 이런 게 어쨌든 이러면 저러면서 이 나름대로 생존 의지를 불태우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하면서 지내다 보면 40대 50대 되면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자기가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더 찾는 건데 그 핑계 대면서 뭐 괜히 남들이 니는 해봤냐 니가 뭘 알아 뭐 니는 해봤냐 그 다 MB가 하는 소리잖아요. 예. 아니 저도 첫 애가 나왔을 때 그 원룸에서 애기 다 키우고 했었거든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위안을 삼고 살아야죠. 네. 자, 뭐 다른 할 말 없으세요?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 드립니다. 검사 결과를 같이 보내주실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